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초지역 밀착형 우리 동네 매거진 동네 발견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수민 아나운서 박동주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네. 세 분 중에 제가 주인공인 날이에요. 왜죠? 왜 그러죠? 왜요? 오늘이 대학 네. 수능 시험이잖아요. 네. 저희 아들이 고3이거든요. 네. 아유. 사실 고3들도 오늘 뭐 저희가 좀 수고했습니다 인사를 많이 받아야 네. 되겠지만 우리 그 고3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은요 고생 똑같습니다. 많았죠. 네. 어딜 가나 올해 인사를 많이 들었던 게 네. 고생 네, 많으시겠어요. 맞았어요. 그런 네. 인사를 많이 들었는데 네. 다행히 저희 아들은 수시를 해가지고 축하드려요. 오늘 네. 편안하게 보냈습니다만 예. 오늘 마음 졸이고 계실 우리 어머님들 화이팅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도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래도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말을 또 하고 싶은데 네. 우리 예쁜 동생들 네.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오늘 결과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생각하시고요. 일단 오늘 하루 주어진 날을 좀 자유롭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바다 건너서 수능 치러 온 우리 울릉고 학생들에게도 정말 고생 많았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네. 예, 울릉고 학생들까지 이렇게 깨알같이 인사를 드렸는데 작년에는 그러고 보니까 지진 때문에 그 울릉고 학생들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는 다행히 뭐 그런 일 없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어서 그것도 참 다행이었습니다. 네, 네. 또 다행인 게 네. 매번 수능이 되면은 갑자기 또 추워질 거야. 맞아요. 네.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네, 안 그래도 입시 한파가 긴장하는데 네. 날씨까지 추우면 더 떨리잖아요. 네.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은 날씨가 포근해서 우리 친구들이 좀 편안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예. 다행히 올해는 또 수능 때 매선 한파는 없었지만요. 이 미세먼지가 또 기승을 부렸잖아요. 미세먼지가 있죠. 네, 네. 정말 미세먼지가 속상하기도 했는데. 마스크 네. 쓰고 시험을 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안내의 멘트도 제가 어제 들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실제로 네. 시험장 안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예, 맞아요. 네. 예. 건강상 봤을 때는 차라리 추운 게 나아요. 그런가? 미세먼지보다. 그렇죠. 네네. 기침할 바에는 네. 추워서 떠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요. 네. 이제 수능도 끝나면 본격적으로 추워진다고 하니까요. 다들 이 건강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주말부터 이제 추워진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또 걱정되는 분들이 계시네요. 지난해 이 지진으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를 많이 보시고 지금 같이 이렇게 사시는 그 흥해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 네. 이재민들이 모여 계시는데 추운 겨울을 또 한 해 또 보내야 된다는 그 걱정이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이 또 이제 포항 지진 1주년이기도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네, 예. 사실 이쯤 해서 정말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신 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관심과 사랑을 좀 쏟아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지진 이후 이러다 보니까 또 1년이 이제 훌쩍 네. 왔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이웃들이 아직 좀 있다는 거 이웃들 또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예. 동네 발견 오늘 첫 순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해시태그 인터뷰가 준비가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해시태그 인터뷰 오늘의 주인공은요. 네. 포항시 기북면에서 막걸리를 빚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네. 분일까요? 글쎄요, 이제 막걸리를 직접 판매를 한다면은요, 정말 어지간히 애주가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집에서 뭔가 빚는다라고 표현을 할 때 그렇죠. 네. 엄청난 정성과 애정이 시간과. 필요하잖아요. 네. 자, 그래서 과연 어떤 분이실지 막걸리를 지금 빨리 궁금해요. 만나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빨리 만나보도록 하죠. 네. 저는 물 좋고 공기 좋은 기북에서 우리 술과 우리 식초를 빚고 있는 정광입니다. 막걸리는 저희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 주모라는 균을 키울 수 있는 균을 키우는 그 주모를 먼저 빚습니다. 그 균하고 살하고 한 3일 동안 그 균을 키우고 배양을 시켜서 그걸 가지고 다시 큰 탱크에 발효 탱크에 넣습니다. 넣으면서 그 사이에 이제 밥을 찌죠. 밥을 쪄서 그 탱크에 넣고 아까 키웠던 주모라는 그걸 같이 또 넣고 또 그 비율만큼 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한 3일 정도 계속 저어주고 온도 관리해주고 계속 정성껏 이렇게 돌봐주면은 아주 맛있는 술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술 자체가 처음에 술이 만들어지면은 한 15도쯤 됩니다. 도수 자체가.
도수가 15도 되기 때문에 6도 되는 막걸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만들어진 술과 그다음에 물을 같이 또 섞어줍니다. 섞어주면서 그게 이제 드디어 완성되는 막걸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술에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막걸리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사업 자체를 기북에 했던 게 일단 기북 자체가 들어오니까 너무 온화하더라고요. 이게 다 분지로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너무 온화하고 그리고 물도 좋다는 얘기도 좀 있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곳을 선택하게 되었죠. 술을 전혀 못했습니다. 막걸리를 치면은 한 두세 잔 정도 먹으면은 이렇게 얼굴 빨개지고 더 이상 묵지를 못하는 뭐 그런 정도의 술을 마셨습니다. 직장에 다니다가 뭐랄까 권태기라 그럴까요?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막걸리를 한 잔 먹었는데 뭐랄까 감흥이라 그럴까? 그런 게 좀 오더라고요. 야, 이걸 내가 만들어 볼까? 내가 만들면은 이 술보다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미쳤습니다. 그러면서 나름 시장 조사라든지 양주장이라든지 찾아다니면서 젊은 사람이 하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겠구나. 내가 하면은 이 술보다 맛있게, 이 술보다 더 훨씬 세련되게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준비했죠. 막걸리를 이제 사업을 시작했다 생각을 하고 갈 수 있는 양조장을 다 찾아가 봤습니다. 뭐 부산이라든지 충청도라든지 서울이라든지 포항은 물론 다 가봤고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 있는 막걸리를 다 마셔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특유의 맛에 대한 그런 걸 이제 깨달아지더라고요. 이 막걸리를 먹어보면은 이런 맛이 나고 무슨 재료를 쓰고 무슨 원료를 쓰고 뭐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부산에 한 군데 갔는데 부산에 갔을 때 거기에 있던 막걸리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다른 막걸리하고 틀린. 일반 시중에 있는 막걸리들은 재료라든지 거기 쓰이는 효모라든지 다 비슷한 거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라벨을 띄고 보면은 이게 어떤 맛인지 잘 구별이 안 가요. 근데 부산에 있는 그 막걸리는 정말 이게 막걸리구나 하는 정도의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 이 막걸리보다는 내가 맛있게 만들어야겠구나. 충분히 자신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 성향인 것 같은데요. 수동적인 삶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학생일 때도 우리가 봉사단체를 제가 직접 만들어서 봉사도 직접 가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성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회사 다니면서 누구의 지시하에 물론 회사 내에서도 능동적으로 살 수도 있지만은 그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한계에 대한 뭐랄까 내적인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 좀 능동적으로 좀 성취감을 느끼면서 일을 해야겠구나 생각을 하는 차에 그런 이제 막걸리 사업을 한번 뛰어들어보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직장을 다니다가 한순간에 나 사업을 해야겠다. 내 양주장 사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폭탄 발언을 했죠. 와이프는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나한테 한마디도 상의도 안 하고 그렇게 폭탄 선언을 하느냐 그런 말을 했는데 그렇게 해야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 의견을 듣고 이렇게 그러면 내 스스로 또 망설여지고 그 망설임 하에 이 사업 자체가 내가 생각했던 능동적인 삶 자체가 좀 계속 딜레이 될 것 같은 미뤄질 것 같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터뜨려야겠다. 한 번에 터뜨리고 내가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강 큰 남자시죠? 그렇죠. 강 큰 남자고 본인 충격이 좀 심했다 그러더라고요. 아직 고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반 정도는 성공한 것 같고요. 보통 기업을 하면은 5년 이내, 3년 이내 이렇게 문을 닫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성공한 것 같고요. 생각해보면은 성취감도 굉장히 많았지만은 그 성취감 이루기 위해서 고생한 부분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막걸리가 사람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무슨 막걸리 이렇게 해버리면은 시중에
몇십 년 동안 판매되는 막걸리들은 대충 이렇게 알아들으시고 그래 입 좀 시켜줄게. 내가 먹어볼게. 이런 식인데 제가 만든 막걸리를 소개를 하면 이거 무슨 막걸리야? 이거 어디서 가져왔어? 이런 게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마케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실하게 필요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했던 게 주점을 운영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1년 후에 홍보라든지 마케팅을 좀 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직접 파는 것도 소비자를 만나서 직접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 막걸리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보자,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자 해서 제가 또 저희 막걸리 브랜드를 가지고 주점을 또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생각을 하고 제 주위에 있는 제 친한 동료들한테 이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동료한테 제가 먼저 의견을 물었습니다. 내가 이런 양중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너무 좋은 생각이다 그러더라고요. 왜 좋은 생각이냐 물어보니까 술이라는 게 즐거워도 한 잔 마시고 괴롭다고 한 잔 마시고 경기가 안 좋다고 술을 마시고 경기 좋아도 한 잔 마시고 그런 사업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도 적극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자. 두 사람이 같이 나왔습니다. 저 포함해서 세 사람이 같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각자 파트를 나눠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했던 사람이고 시작하자고 얘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 경영이라든지 그 술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했었고 한 사람은 영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나라 대기업 술 배달하는 그런 일도 경험을 해보도록 했었고 한 사람은 술만 공부하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파트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모여서 또 공부를 하고 교류를 하고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제조업이라는 게 지금 생각해봐도 한 사람이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 만약에 저 혼자 나와서 제가 시작을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은 예전부터 술을 만들어서 특히 막걸리를 만들어서 식초를 빚었습니다. 식초라는 것이 초산균이 알코올을 먹고 초산을 배출하거든요. 그게 식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 먹었던 술, 만들었던 술을 가지고 적정 온도 하에 특히 부뚜막 같은 이런 따뜻한 곳에 두면서 흔들어가면서 그런 식초를 만들었거든요. 그런 생각하에 제가 술을 빚고 있으니까 이 막걸리를 가지고 식초를 빚으면은 좋은 식초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보고 나름 또 만드는 것을 또 연구도 해보고 배워보기도 하고 하면서 막걸리를 가지고 식초를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식초를 했던 이유 자체가 막걸리는 마케팅이라든지 홍보의 한계의 부분이 좀 있습니다. 술이기 때문에. 그리고 막걸리 같은 경우는 특히 생막걸리 같은 경우는 등기간이 20일, 10일, 한 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지역을 진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좀 더 양조장 사업에서 좀 더 한 단계를 올라서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식초를 좀 접근하게 되었죠. 그 식초는 지금 출시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데 제가 식초를 가지고 홍보하기 위해서 행사장이라든지 가보면은 그 식초에 대한 특히 막걸리 식초에 대한 소비자들이 스토리가 다 있더라고요. 우리 부모들은 이렇게 식초를 담궜었다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막걸리 식초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서 스토리도 있는 제품이 있으면은 이게 참 정말 좋은 홍보효과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식초에 대한 좀 기대가 좀 큰 면이 좀 있습니다. 우리 막걸리 자체가 아직까지 저가라는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1,000원에서 조금만 더 올리면 비싸다. 막걸리가 뭐 이렇게 비싸 하는 품질이 안 좋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가라는 생각이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막걸리를 좀 더 고품격할 수 있는 막걸리는 이 정도 돈을 주고 먹을 수도 있는 술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막걸리를 만들어 보는 게 그러면서 이제 그런 비전도 같이 생기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술이라는 자체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어떤 곳에서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술 맛도 마시는 사람 성격에 따라 가지고 술 맛이 달라지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 그 술을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술 맛이 많이 달라진다 생각하거든요. 좋은 마음으로 물론 추상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은 좋은 재료로 좋은 사람이 만들면은 좋은 술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술을 만들 때 항상 좀 경건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드는 술이 제 나름대로는 좋은 술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시태그 인터뷰였습니다. 아, 뭐 넋을 놓고 봤네요. 정광욱 대표가 만드는 막걸리 이야기를 만나봤는데, 네. 야, 일단 좀 저 막걸리 맛을 좀 보고 싶네요. 아, 네, 그러게 예, 말이에요. 예. 보통 보면은 이제 그 밖에서 찍으면 그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먹었었잖아요. 맞아요. 네. 과일이나 뭐 저희 이런 손에 거. 들려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술이다 보니까 저희가 방송에서는 이렇게 시음을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막걸리 하면 아직까지도 네. 추억에 있는 게 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저렇게 슈퍼나 이런 데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주전자를 들고 가면 맞아요. 거기에다 네. 이렇게 네. 담아주셨어요. 근데 그렇죠. 저희 할머니가 굉장히 막걸리 애주가셨거든요. 네. 맨날 소녀딸한테 그걸 사오라고 한 거예요. 6살짜리 꼬마한테. 네. 근데 그걸 이렇게 사오면서 궁금하잖아요. 어린 네, 마음에. 네. 그래서 그걸 홀짝홀짝 드셨어요? 먹어서 반은 없어졌더라고 이런 얘기 하시는데 아, 예. 그때 참 그 할머니 심부름을 했었던 예. 그 막걸리가 굉장히 새록새록 아, 생각이 그러니까 나네요. 그때 많이 이제 좀 단련해주셔. 지금 완전히 주당이잖아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 막걸리는 우리 일용한 식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네. 저희가 예측하기로 애주가겠다. 네. 그쵸. 왜냐면 술을 빚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술 근데 심할 거 아니에요. 무슨 네. 세 잔만 먹으면 얼굴이 빨개진다라고 얘기하셔서 좀 사실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네요. 저는 네. 중간중간 화면 잡혔을 때 너무 놀랐는데 사실 앞면은 정말 괜찮으신 것 같았거든요. 근데 보셨어요? 옆에 측면 잡는데 뻘개지신 거예요. 주변에 냄새가 스르르 계속 네, 나는 거예요.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마음은 냄새에도 안타까웠는데. 취한다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네네. 내가 술을 몸으로 배운다 막 이러는데 네. 네, 사실 이 막걸리 주량이 막걸리 3잔이신 분이요. 네. 이 전국의 양조장을 다니면서 술맛도 보고요. 어허. 또 이 제품이 나올 때까지 블라인드 테스트를 수차례 거치시면서 네. 진행을 하면서 직접 만든 이 막걸리 맛에 확신이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그 막걸리 맛의 그 비결로 이제 기복에 이제 물을 이제 꼽으셨는데 그 외에도 이 막걸리를 만드는데 이제 효모가 필요한데 네. 우리나라 이제 막걸리의 그 효모가 이제 2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네. 이분께서는 다양한 시도 끝에 와인을 만들 때 쓰는 그 효모를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 와인 그 효모의 만의 어떤 그 달콤하고도 그 깔끔한 그런 맛이 예. 있다고 합니다. 아유, 예. 신고. 자꾸 말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정말 시음이 중요한데 맞아요. 그렇죠. 예. 맛을 본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 맛을 봐야 되는데 백문이 우리가. 불여일견. 예. 놓고 싶겠도 아니고 네. 제가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정말 맛이 궁금하잖아요. 네. 여러분도 아마 그럼 저거 어디서 맛을 봐야 되지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 좀 전에 보니까 이제 이 홍보를 위해서 그러니까 네. 워낙 또 모르시니까요. 직접 맛을 볼 수 있도록 하나의 전략으로 이제 주점을 하신다고 얘기를 네. 하셨으니까 한번 시간 내서 꼭 가서 거기서 먹어보자고요. 네, 예, 정말 그러네요. 대찬성. 저희 네. 회식? 이거 매번 얘기해도 가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이. 아마 이곳으로 저 회식하는 걸로 네. 정하고요. 네, 정하고요. 네, 사실 이 주점이요. 저는 생각했을 때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시작하셨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도 지금은요, 그냥 다른 막걸리 먹으러 오신 분들도요, 이 정광욱 대표의 막걸리를 알게 되시는 분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막걸리 식초를 출시를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이 막걸리 부산물을 활용해서 이 그 천연 비료도 구상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막걸리 하나로도 여러 가지 참 많은 도전을 하고 네, 맞네요. 계십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아주 뭐 다양한 도전
응원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이런 말씀하셨죠. 좋은 사람이 만든 술이 좋은 술이다. 네, 그렇죠. 명언이죠. 네. 뭐든 다 그렇죠. 좋은 맞습니다. 사람이 만든 예. 방송이 좋은 방송이고. 네, 이처럼 이제 예. 앞으로도 우리 지역민들과 함께 좋은 기업, 튼튼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잘 만나봤습니다. 자, 동네 발견 이어서 만나볼 소식으로는 인형극 관람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목이 북쪽에서 온 내 친구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말 그대로 북쪽에서 온 내 친구, 이 네. 북한 이탈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인형극인데요. 인형극의 주인공으로 북한 이탈 주민분들이 직접 참여하셨다고 합니다. 네. 과연 어떻게 준비된 공연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남북 정상이 두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평화에 대한 희망으로 들뜨는 이때 다시금 우리 곁에 먼저 온 통일, 북한 이탈 주민들의 안녕을 생각합니다. 북한이나 한국이나 다 하나의 조선이란 민족이란 이런 개념으로 차별 없는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다시 만날 날을 그리며 포항 시민으로 열심히 적응해 나가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 좀 더 친근하게, 좀 더 즐겁게 이웃들에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그들의 이야기를 멋진 인형극으로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북쪽에서 온 내 친구 함께 만나보실까요? 이곳은 경북 하나센터, 북한 이탈 주민들의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는 곳인데요. 현재 경북에만 약 1000여 명의 북한 이탈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꽤 많은 숫자죠. 경상북도에 현재 한 1000여 분 정도의 북한 이탈 주민분이 계시고요. 포항에는 한 200여 분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대부분 여성분들이 조금 많으신 편이시고요. 식당에서 일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일반 생산직 근로 또 혹은 관련 자격증을 따서 그 자격증에 적합한 일을 찾아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북한 이탈 주민들을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그들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나요? 혹시 오해와 편견을 갖고 있진 않았을까요? 네,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성세대보다 자라나는 세대들이 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으로 최근 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 안에서 자라나는 세대의 포커스를 맞춰서 북한 이탈 주민 인식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문화로 아이들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인형극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아이들에게 북한 이탈 주민의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평화 감수성까지 제공할 수 있는 인식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통일로 통하는 소통 인형극. 그러니까 인형극을 통해 인사를 건네는 셈인데요. 어떤 이야기일지 연습이 한창인 곳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총 연출자의 지도 아래 배우들이 인형극의 내용을 읽어보는 중이네요. 근데 수진아, 내 말투가 그렇게 이상해? 사실 이상하진 않은데 우리랑 뭔가 다르니까 왜 그런 말투를 쓰는지 살짝 궁금하긴 해. 이 두 분이 바로 북한 이탈 주민 오순희, 장미숙 씨입니다. 정말 반가워요. 평소 자원봉사활동도 열심히 일하는 두 분은 이번 인형극 북쪽에서 온 친구의 두 주인공이 되어 자신들의 이야기를 직접 담아내게 됐습니다. 네, 저는 영희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영희는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이 남한에 와서 학교에 다니면서 언어는 다르지만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서로 친하게 지내자는 이러한 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인공 영희 친구 역을 맡았습니다. 그래 영희가 지금 학교에서 말투가 다르다나니 따돌림을 당하고 해서 친구가 없어 하는 거 제가 친구 대신해서 좋은 친구 역할을 맡아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형극은 지역의 대표 인형극단인 무지개 인형극단의 도움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요. 북한 이탈 주민 두 분이 직접 극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셨다고요. 그다음에 기분 좋게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많이 내시면 돼요. 북한 이탈 주민과 함께 또 이렇게 참여해서 같이 인형극을 만들어서 또 아이들에게 공연해준다는 게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서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북한 아이가 주인공으로 또 나오다 보니까 북한에서 쓰는 이렇게 말투나 용어들 이런 것들도 사실 좀 생소하기도 하고 해서 또 우리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북한 이탈 주민 우리 선생님들에게 또 자문도 구하고 또 내용도 이렇게 듣고 해서 시나리오도 새롭게 만들어서 이렇게 또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커다란 인형칼을 쓰고 본격적인 연습에 돌입. 어린이 인형극은 뮤지컬처럼 노래와 춤도 많고요. 성우가 미리 녹음해온 대사에 몸짓으로만 표현하기 때문에 인형에 맞게 동작도 크게 해야 합니다. 전문 배우가 아닌 분들이 익숙해지기 쉽지 않겠죠? 영희 너도 같이 족구 할래? 자, 같이 족구 할래? 크게 해주세요. 일 없어 할 때는 이렇게 손짓을 크게 하지 않지만 지금은 인형 탈을 쓰고 있고 캐릭터이기 때문에 일 없어 하고서 목 동작을 크게 해주시고 몸 움직임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옆으로도 많이 움직여주셔야 돼요. 표정이나 뭐 목소리가 직접 나가지는 않고요. 이제 목소리 자체는 성으로 녹음을 해서 오고 동작이나 이렇게 모션으로 아이들에게 전달을 하죠. 이제 아이들에게 준비한 인형극을 선보이러 갈 시간입니다. 주인공 두 분의 기분은 어떨까요? 떨리죠. 학생들 앞에 처음 나타나고 조금 실수라도 할까 봐 많이 떨립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인형극이란 거 하니까 좀 설레기도 하지만 좀 떨리기도 해요. 물론 무대는 많이 나서 봤지만 인형극은 처음이에요. 아이들인데 어떻게 하나 잘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도 하고 열심히 연습했어요. 드디어 공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의 관객은 장량초등학교 2학년 친구들입니다. 우리 미래 세대의 주인공들이죠. 아이들과 함께 인형극을 감상해 볼까요? 우리 반 동무들이 내 말투가 왜 그러냐고 자꾸 놀리는데 내가 북한에서 왔다고 말하면 더 놀릴 것 같아. 나도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도 한 입만 먹자. 야, 내 거야. 내 아이스크림 내놔. 너 왜 자꾸 영희를 괴롭히는 거니? 예봉이지. 이거 무슨 상관이냐? 아무도 몰랐으면 하는 비밀이 있는데 오늘 평화의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 어쩌면 통일의 주역이 될 아이들에게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편견의 벽 대신 소통의 끈을 이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인형극. 북한 이탈 주민들의 마음과 열연까지 더해진 만큼 관객들에게 의미가 잘 전해질 수 있겠죠? 얘들아. 선생님 이야기 좀 들어볼래? 사실 영희는 할머니와 함께 북한에서 왔어요. 예? 북한이요? 태어난 곳이 조금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말투가 조금 다르다고 친구를 놀리거나 그러면 안 돼요. 나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당당해질 거야. 영희야, 우리 같이 파이팅하자. 파이팅! 여러분 안녕. 아이들이 접하기에는 좀 걱정도 했는데 애들 재밌게 잘 봐주고 또 쉽게 또 이해할 수 있게 이런 또 장을 만들어준 것 같아서 나름 보람 있고 즐거웠어요. 아이들이 마음이나 똑같아요. 정말 아이들 같은 심정으로 했는데 정말 저희도 어린아이 같았어요. 유치원 어린이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잘 못해서 미안합니다. 애들에게 이런 영향을 줘야 된다,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나 뭐 땀은 좀 흘렸어도 그것이 재밌었고 우리가 하는 도중에 우리 마치 아이들 같았고 마음이 좋았어요. 기분. 북한 이탈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창작 인형극 북쪽에서 온 내 친구. 내년에는 더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길 기대합니다. 네, 잘 만나봤습니다. 소통 인형극 북쪽에서 온 내 친구를 만나봤는데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으로 이렇게 시작을 한 거네요. 네. 네. 그런데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오히려 편견 없이 이렇게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좀 부정적이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그렇죠. 좀 마음이 좀 짠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인형극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서로 정말 이 생각과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마지막에 보면서 아이들의 호응이 정말 넘쳐났잖아요. 그렇죠. 네, 엄청났잖아요. 그래서 와, 아이들이 정말 이 공연을 보면서 깨닫는 게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올해 인형극 공연은요 모두 끝이 났지만요 내년에는 좀 더 많은 학교와 또 유치원으로 확대해서 공연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경북은 북한 이탈 주민도 많이 있지만은 또 이 다문화 가정도 많이 있어요. 네. 외국에서 온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한 그런 이제 가정들도 있는데 어느
어느 지역보다도 그래서 좀 다양성을 좀 더 인정을 하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이제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될 곳이 바로 또 경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까 이제 그 인형극 대사에도 있었잖아요. 단지 그 어머님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태어난 고향이 다를 뿐이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엄마의 고향은 경주, 그리고 또 다른 이 친구의 엄마의 고향은 뭐 베트남, 또 다른 친구의 엄마는 함경도 이렇게 다르다는 것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아이들이 이제는 편견을 좀 가지고 자라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좀 어른들이 잘, 참 중요합니다. 지도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마 많은 공연을 보다 보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좀 그런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네, 경북 하나센터와 무지개 인형극단이 함께 만든 이 북쪽에서 온 내 친구 함께 만나보셨고요. 내년에도 많은 아이들에게 이 따뜻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해지길 바라겠습니다. (11월에) 가볼 만한 우리 동네 전시 소식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두 전시회는요, 포항 시립미술관에서 모두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보이는 그 너머에 보이는과 도시 비움의 시작전입니다. 포항시립미술관이 하반기 기획전으로 함께 전시하고 있는 전시인데요. 그럼 먼저 보이는 그 너머에 보이는 전시부터 만나볼까요? 네, 세계 유일의 스틸아트 뮤지엄으로서의 정체성을 담아낸 스틸아트 기획전인데요. 미니멀리즘의 선구자 칼 안드레와 댄 플레빈을 비롯해 국내외 최고의 거장 11명의 대표작 33점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니멀리즘이란 뭘까요? 철판들이 어떤 조형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기보다는 반복적으로 패턴화되어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기존의 회화나 미술 작품들을 대할 때 감정적인 요소들을 저희가 투영을 해서 뭔가를 읽어내려고 하는 그런 상징성들과 내용들이 있지만 이곳에는 없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철판이고 철판에 비추어져 있는 외부 세계일 뿐입니다. 보이는 그 자체인 것이죠. 그게 바로 미니멀리즘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미니멀리즘의 작가들이 보이는 그 자체에 중점을 두었다면 미니멀리즘에 반응한 한국의 작가들은 보이는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최인수 작가는 저 작품을 만들기 전에 점토를 이용해서 땅에 굴립니다. 공간 속에 시간이 담겨져 있고 그 시간 속에 사람들이 지내왔었던 추억이나 흔적이나 소리나 냄새나 이런 것들이 공간 속에 내포가 되어 있을 텐데, 점토를 굴림으로써 그 점토의 표면에 공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다 흡착시켜서 작품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것, 이것이 바로 그 너머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구의 미니멀리즘을 반영한 초기 한국의 작가들의 작품들을 시작으로 다양한 표현 방식을 활용해 그 너머의 의미를 담은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번 전시를 위해 한국 작가로 세계 미술사에 굵직한 획을 긋고 있죠. 이우환 작가의 신작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거장이죠. 이우환 선생의 관계항이라고 하는, 규모로 보았을 때는 세계 최대의 규모의 작품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 작품을 설치하기 위해서 포스코에서 저 거대한 철판 2장을 제작해서 기증을 해주셨고요. 포스코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1960년대 이후부터 철강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한국의 경제 발전을 이끌어왔었던 심장이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저희가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 넘어가고 있는 이 과정에서 포스코에서 생산된 철이 예술의 콘텐츠와 만나서 예술 작품으로 탄생했다는 것은 포항의 미래, 그리고 포스코의 미래를 제시해주는 아주 중요한 암시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렇게 산업적 생산물과 포항의 미래가 문화예술의 콘텐츠로 거듭날 것을 저희 포항시립미술관은 끊임없이 노력을 할 것이고요. 시민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돌려드릴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시 소식입니다. 역시 포항시립미술관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바로 도시 비움의 시작전입니다.
리처드 수스터만은 많이 가질수록 적어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 도시에는 사람도 많아지고 물질도 많아지고 정보도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인간의 욕망도 점점 자라게 되었는데요. 돈을 많이 벌고 부지런하게 뭔가를 하게 되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도시의 문제를 진단해보고 좀 더 도시가 평화로운 지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물질과 정보, 욕망으로 채워진 도시의 비움의 가치를 환기시킴으로써 우리가 몸담고 있는 도시가 좀 더 평화로운 삶의 지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이번 전시는 근현대 도시의 산업화, 정보화가 양산한 사회적 문제들을 작품을 통해서 비판적으로 돌아보고 있습니다. 총 7명의 작가가 참여를 했는데요. 3가지 주제로 나눠서 참여를 했습니다. 네, 이번 전시는 도시의 꿈, 도시의 그늘, 도시의 산책 이렇게 3가지 소주제로 나누어져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화려하게 성장하는 도시와 그 속에서 규격화, 속도와 생산성, 정보화 등이 만들어낸 그늘진 면을 표현하고 도시가 가진 문제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지금 후쿠시마 마을인데 그때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개미 한 마리도 없는 오후 2시의 모습을 담은 건데요. 원자력은 밝은 미래의 에너지라는 간판에 주목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더 이상 원자력은 밝은 미래의 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을 은유하고 있습니다. 망원경인데요. 종이컵 망원경입니다. 돌려서 보면 주파수가 맞아야 장면들이 보이는데 살아가면서 많은 도시 현상들을 보게 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실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 이 망원경은 일종의 필터링 작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필터와 같이 사회적 개념이나 우리의 고정관념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현상이나 사물에 대해서 인식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작가의 시각을 통해 바라본 도시와 그 속에서 일어난 재해를 진단하고 예방 차원의 메시지를 담고자 한 이번 도시 비움의 시작전과 스틸아트 기획전인 보이는 그 너머에 보이는 전은 포항시립미술관에서 2019년 1월 13일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달의 전시 소식 잘 만나봤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좋은 전시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꼭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고3 수험생 분들은 네. 시험도 끝났겠다. 그렇죠. 네, 기분 전환할 겸 가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게 됐습니다. 네, 네, 특히나 도시 비움의 시작전은 포항 지진 1주년을 맞이해서 기획을 했다고 하니까 좀 더 우리 지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많이 가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 개인적으로는요 정말 꼭 가보고 싶은 게 요즘 너무 많이 채우고 살잖아요. 그렇죠. 정보도 많이 채우고 살도 많이 채우고 이제 너무 채움의 삶을 살고 있어서 그렇죠. 정말 비움이라는 게 뭘까 전시회를 통해서 꼭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또 비워야 됩니다. 비워요. 잘 비워야 마음을 돼요. 비워야죠. 먹으면 비워야 돼요. 예, 네네네. 그렇습니다. 예. 자, 뭐 수능도 끝났으니까 수험생들 그리고 또 부모님과 함께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침 또 포항시립미술관에서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보이는 그 너머에 보이는 전과 도시 비움의 시작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무료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번 한번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 주간 우리 지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간 동네 경향 만나보시겠습니다. 포항 지진 1주년을 맞아 포항시가 내년부터 지진 피해를 입은 흥해 지역에 대한 특별 도시 재생 사업 등 안전 기반을 다지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합니다.
네, 특별 도시재생 사업은 피해 지역의 재개발과 재건축, 그 밖의 지역의 거점 공공시설을 비롯한 도시재생 사업과 주민 분담금을 최소화하는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네, 또한 지진 발생 당시 인근에 건설 중이던 지열 발전소와의 연관성도 따져묻기 위해서 민간 공동 연구단을 구성했는데요. 원인 규명은 물론 보상을 위한 법적 대응, 그리고 지열 발전소의 완전 폐쇄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네. 국립경주박물관에서는 오는 22일부터 12월 4일까지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국립경주박물관 명품을 찾아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네, 이번 프로그램은요. 그동안 입시 준비로 고생한 수험생들이 박물관에서 문화체험을 하며 재충전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기획이 됐습니다. 천마총 금관, 성덕대왕 신종 등 대표 소장품을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네, 또 증강현실을 활용한 나만의 금관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는데요. 참여를 원하는 학교 단체는 국립경주박물관 누리집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주 포항의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죠. 형산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형산강 상생협력 자전거 한마당입니다. 오는 17일 토요일인데요. 구 효자검문소역 광장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형산강 상생로드 자전거 도로를 함께 달린다고 하네요. 네, 참가 대상은 지역,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로 사전 예약 없이 당일날 바로 행사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9시 30분부터 다양한 식전 행사도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개인 자전거, 보호장구 챙기셔서 한번 다녀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주간 동네 경향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 수험생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좀 생겨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또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오는 22일부터 또 시작을 하는데요. 그 밖에도 다양한 할인 행사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수험생들은 수험표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여기서 빠지면 안 됩니다. 네. 포항 지진 1주년. 네, 1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또 많은 그 대책들, 방안들을 또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저희가 동네 발견에서 이제 지진 관련된 정보를 전해드린다면, 자, 이분들이 모두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라고 하는 정말 좋은 소식만 좀 꼭 좀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날씨가 이제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좀 걱정입니다. 빨리 좀 좋은 소식이 전해졌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이 전해주신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의 발견 함께 보시죠. 동행이님께서 보내주신 시청자의 발견인데요. 경북 동해 지역을 100배 즐기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주 스탬프 투어와 영덕 블루로드 스탬프 투어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라고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경주 스탬프 투어는 완주시 신라 역사여행 만화책, 또 영덕 스탬프 투어는 완주 메달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찐아님이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아, 느낌 오시죠? 네. 지난 방송에서 가을 여행지로 경주 도리마을 우리 가고 싶어 했잖아요. 네, 맞아요. 저곳이에요. 네, 소개해 주셨습니다. 직접 다녀오신 인증샷. 너무 멋있는데요. 네, 우연히 알게 된 경주 도리마을에서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숲길을 걸으며 가를 만끽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풍경이 정말 너무 예뻐요. 얼굴도 예쁘세요. 네, 물론 찐아님도요. 네, 멋진 가을 풍경 함께 나눠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잘 만나봤습니다. 이름이 저도 가고 싶네요. 특이하네요. 찐아님. 이제 여기 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래요? 별명을 다 쓰니까. 닉네임인데 아무튼 자, 멋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남기기로 했었는데 결국은 못 갔네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아마 못 볼 걸요. 왜요? 내년에 가죠. 이제 다 졌죠. 아, 그런가요? 내년에. 네. 졌던 것도 다시 들고 할 수 있잖아요.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네. 이거. 그렇지만 사진을 3번 정도 해야 네, 너무 부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동네 발견 오늘 준비한 소식 이제 여기까지 전해드렸는데 끝으로 참여 방법도 좀 안내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가 직접 만드는 시간이죠. 시청자의 발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사진 또 동영상을요. 간단한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만 알고 있는 멋진 장소, 맛집 모두 다 괜찮으니까요. 마구마구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또 이제 오늘은
그 수능이 끝났으니까 네. 아마 많은 장면들을 담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끝나고 나와서 엄마 이러고 이렇게 앉는 모습이라든가 또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이 그래 수고했어라고 이제 메시지를 뭐 남겨준다든지 이제 특별한 이벤트를 할 수 있으니까 영상 많이 담아주시고요. 아셔야 됩니다. 이게 가로로 휴대전화로 가로로 해서 찍어야만 예쁘게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예. MBC 포항 MBC 홈페이지 혹은 SNS 깨뚝창에 그냥 여러분이 올려줄 수 있도록 활짝 열어놨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푸짐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동안 정말 그 시험 준비하느라고 고생한 수험생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저녁만큼은 마음껏 좀 즐기면 좋겠죠? 예, 여유 있게. 네. 너무 또 늦게 들어가는 것도 안 좋고요. 네. 안 돼요, 안 돼요. 끝납니다. 예. 자,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좀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능생 여러분 고생하셨어요.